나의 이야기는 내 생애 최악의 날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을 경험했으며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간혹 악몽을 꾸곤 한다. 위층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전에 위층에 살던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부부는 이사 온 다음날 떡도 돌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도 건네서 꽤 얼굴을 트고 지냈는데 특히 윗집 여자는 유난히 예뻐서 나도 모르게 더 살갑게 대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신혼이라 그런지 새벽까지 시끌벅적했고 집들이가 없는 날이면 뭔지 모르는 반복적인 쿵, 쿵, 쿵 소리가 끊이질 않아서 잠자는 게 고문이었다. 하루는 윗집이 다른 날보다 유난히 더 크게 쿵쾅거렸고 빡친 나는 윗집에 인터폰을 했지만 뭘 하는지 받질 않았다. 찾아 올라갈까도 고민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얼굴을 붉히기가 꺼려져서 그냥 곧 끝나겠지 하고 휴대폰을 만지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잠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절로 눈이 떠졌다. 난 휴대폰 시계를 보려고 몸을 비틀려는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년 만에 느껴본 가위에 눌린 것이었다. 몸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누군가 날 짓누르고 있는 느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답답함. 힘을 쓸수록 더 죄어오는 압박감. 가위는 몇 번 눌려 본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게 눌린 적은 처음이라 미칠 것만 같았다. 가위에 풀리려고 눈동자를 요리조리 굴리며 용을 쓰고 있었는데 내 방 천장에 희미한 연기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연기는 점점 선명해져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천장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난 그 영상을 자세히 보았고 그건 윗집 여자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가 알던 윗집 여자인 듯 했으나 너무나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형상이었다. 가위에 눌린 답답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난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쳤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나서야 가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다. 난 곧장 냉장고로 가 물을 한 잔 들이키고는 담배를 입에 물고 1층으로 내려갔고 엘리베이터를 내리려다 1층에서 기다리던 어떤 아저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뭔가 일부러 부딪힌 듯 했지만 내가 따지기에는 그 아저씨의 인상이 험악하고 무섭게 생겼었다. 그 아저씨는 아무 말도 없이 날 째려봤고 난 죄송하다며 고개를 까딱거리고는 담배를 피러 가는데 그 아저씨는 내가 안 보일 때까지 날 노려보고 있었다. 난 담배를 피며 아파트 라인을 올려다봤다. 우리 집 라인은 총 8층까지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윗집인 603호만 불이 켜져 있었다. 난 휴대폰을 보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었다. 그때가 새벽 4시 정도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아까 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텐데 엘리베이터는 아직도 내가 타고 온 1층에 머물러 있었다. 찝찝했지만 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었다. 아까 그 아저씨는 1층 계단에 앉아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저씨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된 나는 그가 먼저 층수를 누르기를 기다렸는데 그 아저씨는 6층을 먼저 누르고는 나에게 몇 층이냐고 물었었고 불길한 마음에 나는 5층이 아닌 4층이라고 대답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 후 나는 슬며시 내렸는데 그가 문이 닫히기 전 내 뒤통수에 이렇게 말했다. 아깐 4층이 아닌 5층에서 내려오던 거 아니었어? 순간 화들짝 놀란 나는 뒤를 돌아봤고 나의 당황한 모습을 본 그는 열린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었다. 난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집으로 들어갔고 그 아저씨가 너무 수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나의 의심만 가지고는 새벽에 가정집에 출동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그때였다. 우리 집 현관문에 무언가 톡 하고 부딪히는 아주 작은 마찰음이 들렸고 난 그 아저씨인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켰는데 다행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안심하려던 찰나 우리 집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난 경찰에 바로 다시 전화를 걸며 우유 투입구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아까 1층에서 째려보던 그 눈빛이 날 다시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우리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댔고 그 소란에 일어난 부모님과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에게 체포되어 끌려갔었다. 체포될 때 그의 허리 뒤춤에 있던 부엌칼이 압수됐었다. 경찰들은 그제서야 나의 말을 믿어주었고 난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을 모두 경찰에게 털어놓고 빨리 603호를 수색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위층에서는 신혼부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나는 담당 형사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형사에게서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범인은 아내의 전 남자친구로 지속적으로 두 부부를 괴롭혀왔고 사건 당일 계획적으로 부부에게 접근해 남편은 밤 12시경 거실에서 난투 끝에 부엌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 아내와는 긴 대화를 이어가다가 새벽 4시경 작은 방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범인은 집에 불을 질러 사건을 은폐하려고 차에 미리 준비해 온 것들을 603호로 옮기던 중 유일한 목격자인 나와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형사는 나와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는 나에게 그날 밤 내가 가위에 눌렸을 때 나와 마주보는 형태로 사망한 그 윗집 여자가 범인을 밝히기 위해 날 깨운 것 같다며 씁쓸히 이야기를 해줬었다. 그날의 장면은 아직도 내 눈을 생생히 노려보며 그날로부터 내 스스로 지금까지 나를 도망치게 하고 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